네, 김유정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특징주들을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이재규 AJ인베스트먼트 대표, 최진우 헤르메스탁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산다 안 산다를 통해서 오전장에 움직이는 종목들 직관적으로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종목들만 꼽아서 선별해 정리해 드리니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보시면서 전략 이어가 보시죠. 제약바이오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이슈 있는 종목 셀트리온부터 출발해 볼 텐데요.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죠. 스테키마에 대한 유럽 승인 권고 소식도 있고요. 여기에 또 건선 치료제에 대한 임상 3상 시험 계획도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 한 2% 정도 상승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약바이오 오늘은 시장에서 주도주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셀트리온 투자 의견은 어떨지 두 분께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죠. 네, OX 팻말이 빨갛게 일치가 됩니다. 매수하겠다라는 의견인데요. 대표님께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올해 잘 갔던 일부 바이오 종목에 비하면 셀트리온 주가는 재미있지는 좀 않았어요. 반년 동안 좀 박스권에 갇혀있던 느낌이 들었는데 하반기엔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네, 그죠. 오늘 이제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좀 괜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알테오젠이라든지 몇몇 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다라고 한다면 오랜만에 셀트리온이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굉장히 큰 이벤트가 하나 있었죠. 미국에서 대선 토론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트럼프가 좀 더 우세한 모습들을 많이 보였다라는 분석들이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든 바이든이 당선이 되든 금리 인상, 그러니까 달러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좀 따져볼 부분은 실제로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달러가 약세로 갔었던 전력이 있습니다. 당시에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중국 쪽과의 그런 제약바이오 쪽에서의 대립 관계가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쪽에 좀 자금이 유입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씩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지 못했었던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헬스케어와 합병이 진행이 되면서 그 이후부터 주가 흐름이 견고하게 나오지 못했는데 지금부터는 그래도 좀 반등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렘시마 SC라든지 그리고 올해 키트루다와 관련되어 있는 임상 부분 같은 경우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쪽에서 이제 긍정적인 내용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메리트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진펜트라 쪽에서도 이제 2025년도에 매출액이 굉장히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호재성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오늘 산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규 대표가 셀트리온을 이제 호재성 이슈가 나올 순간이 됐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자, 하반기 시작하면서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물씬 풍기니까 시장의 색깔이 진짜 한 일주일 사이에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자, 최진욱 팀장님. 자, 이 셀트리온 합병 이슈 이후 다음에 약간 좀 부진했었는데 네. 이 키트루다 건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실 지금 키트로다건이나 램시마나 지금 전부 다 유럽 시장에서도 점유율이 계속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미국 시장도 지금 마찬가지로 이제 주요 해외 시장 쪽에 대한 부분들의 점유율이 꾸준하게 좀 증가해주고 있는 부분들은 셀트리온이 좀 외형 성장이라든지 성장성이 계속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부각이 될 수 있을 만한 이슈로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지금 합병을 하고 나서 그 효과 부분들이 아직까지 주가에 지금 담기고 있는 모습들이 없는 상황이죠. 일단 지금 합병을 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기회비용이 일단 좀 줄었다라는 부분들이 셀트리온 쪽에서의 좀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발돋움이 될 가능성도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결국 이제 합병 효과에 대한 부분들의 시너지가 올해 하반기 이후로부터는 꾸준하게 좀 유입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일단 이제 진펜트라 역시도 지금 신규를 지금 출시를 하면서 그에 따라 좀 매출 성장 역시도 올해 하반기에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미 이제 진펜트라 같은 경우가 유럽 시장에서는 좀 점유율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시기적인 부분이 문제일 뿐이지 실적은 계속해서 좀 성장을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금 후속 바이오시밀러 역시도 지금 승인을 계속해서 앞두면서 외형 성장까지도 동반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최근 이제
올해 1분기, 2분기 좀 굉장히 좀 많이 줄어든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이제 작년에 대한 영업이익률을 좀 계속해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올해 하반기부터가 좀 영업이익률이 계속해서 퍼센트 게이지가 올라가는지 여부를 좀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뭐 실적적인 부분들은 합병을 하고 나서도 일단 유보율 부분도 굉장히 좀 많이 늘어준 모습이고 또 부채 같은 부분도 거의 없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뭐 재무에는 전혀 뭐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결국 지금 계속해서 박스권에 갇혀 있는 부분들은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들의 효과, 이 메리트적인 부분들이 올해 상반기 때는 딱히 없었던 상황들이다 보니까 오히려 좀 셀트리온의 주가가 계속해서 좀 쉬어가는 모습들을 연출을 시켰다고 보면 되시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제 실질적인 주요 파이프라인에 계속해서 좀 매출 성장이라든지 외형 성장 부분들이 동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박스 하단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박스 하단에서도 오늘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지금 단기 박스에 좀 저점 라인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점 라인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자 이재규 대표님, 작년 3월이었을까요? 서정진 회장이 이제 일선에 복귀하면서 그 다음에 어쨌든 주가는 좀 상승 모멘텀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임기가 이제 2년이니까 한 1년 정도 남은 건데, 자, 이 서정진 효과가 이런 실적에 긍정적으로 반영됐다라는 부분이 도대체 어느 부분인가요? 실적적으로 반영이 됐다라기보다는 원래 이제 계열사가 많이 있었는데 좀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계속해서 이 흡수합병을 진행이 될 예정인데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룹 자체에서 그동안 비효율적이었었던 부분들을 쳐내고 좀 더 이제 집중도 있는 사업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정진 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주가의 관리에 대해서 주가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이제 많은 언론에서 이 노출을 통해 가지고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업 가치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시가총액을 고려해 봤을 때 그렇게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력에 대해서 서정진 회장을 통해서 시장에서 많이 인식이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 흐름에는 저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7만 9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난 4월 달에 만들어 놨었던 17만 원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하반기까지 그래도 좀 견고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셀트리온은 그동안은 재미가 없었지만 지금부터는 반등이 좀 더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두 분의 의견 매수하겠다 일치가 됐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다음 섹터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반도체 안에서도 CXL 관련주의 강세가 지난주부터 꿈틀대기 시작하더니 연속성 있게 오늘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오셈의 경우에는 거래대금 지금 코스닥 2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상승률로 보면 오키스전자, 엑시콘 등이 시간이 갈수록 그 폭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래대금 터지는 네오셈으로 한번 투자 의견 받아볼 텐데요. 재료가 딱히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올랐다가 조정을 받은 CXL 관련주들 그리고 네오셈 투자 의견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팻말 들어주시죠. 네, 두 분 모두 매수하겠다. 네오셈도 우회 의견을 주셨습니다. 일단 수출 지표가 반도체 역대 최대를 기록하긴 했는데 네오셈이 그 안에서도 어떤 수혜를 입을 만한 앞으로 모멘텀을 찾아갈 만한 게 있을지 물음표가 사실은 있거든요. 대표님께 한번 먼저 여쭐게요. 네오셈 왜 매수하겠다는 의견 주셨습니까? 네, 일단 오늘 반도체 종목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네. 좀 보다가 네오셈이 조금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네오셈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당장 매수하시는 건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가 부분까지 좀 보시면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네오셈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SSD와 관련되어 있는 검사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에서 점유율 1위 기업이에요. 근데 이 SSD 쪽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이 장비, 검사 장비 쪽에 대한 수요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다만 오늘 아침에도 이제 3분기에는 SSD 가격이 많이 오르지 못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추이는 봐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오늘 이 네오셈이라는 기업이 CXL 쪽으로 엮여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테마성을 어느 정도 가져갈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 삼성전자에서 HBM 쪽에서 좀 뒤처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굉장히 재미가 없었는데 이 CXL 쪽에서 공격적인 드라이브를 걸어서 앞으로 좀 HBM 쪽에서 하지 못했었던 것을 만회하겠다라는 이런 전략을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HBM과 CXL 같은 경우는 좀 다르다라고 볼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이제 이 CXL 같은 경우는 뭐 GPU라든지 CPU 그리고 SoC를 긴밀하게 이제 컴퓨터 안에 들어가든지 램 쪽에 들어가고 있는 장치들을 면밀하게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속도도 빠르게 해주고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라고는 하는데 요 CXL이 시장에서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네오셈 같은 경우는 SSD 쪽에 대한 모멘텀 같은 경우도 붙을 가능성이 있지만 CXL 쪽에 대한 테마로 변동성을 좀 키울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 오늘 종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저가가 14,000원대인데 요 14,000원대를 종가상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산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규 대표가 네오셈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시각을 보셨는데 아까 발언 중에 중간에 삼성전자 말씀을 좀 하셔가지고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CXL 상용화에 속도 낸다라는 뉴스 플로우들이 많은데 이게 HBM을 놓치더니 CXL에 좀 더 무리해서 좀 집중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감도 있는데 어떻게 좀 보세요? 뭐 무리한다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네. HBM 쪽에 좀 더 주도권을 놓치다 보니까 네. CXL을 너무나 테마식으로 가져가면서 관련주들이 좀 급등하는 것이 아까 말씀 중에 네. 약간은 글쎄 기업이 하는 것들보다 실체가 좀 부재하지 않나라는 생각 좀 제가 드는데 테마라는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여쭤보신 것 같은데 CXL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기술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기술들이 시장에서 크게 부각이 되지 못하다가 이제 AI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발전을 하면서 무언가 좀 더 효율적으로 계속해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많은 소스들을 공유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이는 것이 바로 이 CXL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테마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아예 실체가 없는 테마라기보다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가치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좀 정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XL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순전히 테마로 치부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줄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를 도와주셨는데요. 자, 그럼 최준욱 본부장님의 의견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역시 사겠다, 매수의 의견을 주셨는데 자, 엔비디아 쪽에서도 CXL에 관심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미국에서 무슨 협회에 엔비디아가 그걸 주도하고 있다란 말이 있던데 좀 네네. 정확히 얘기 좀 도와주시죠. 사실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HBM 쪽에서 이제 강자이기는 한데 CXL 쪽의 사업을 안 하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SK 하이닉스 쪽에서 HBM 쪽이 좀 밀려 있는 부분들도 물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HBM 쪽에 대한 사업을 안 하는 부분들도 아니죠. 근데 다만 CXL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지금은 좀 국내에서 좀 독보적인 지휘권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이쪽으로 좀 빠르게 공략을 시켜가지고 좀 성장성을 부여를 시키려는 부분들도 저는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주요 IT 기업들이 계속해서 AI를 통해서 데이터 센터 쪽에 좀 투자가 확대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특히 이제 네오셈 같은 경우는 SSD 쪽에 대한 테스트 수요가 좀 증가해질 수 있는 좀 기대감이 일단은 들어가 있는 상태고 또 오늘 같은 경우 네오셈이 일단 저는 갭상승이 나와준 부분들은 삼성전자가 이달 초부터 지금 CXL 양산용 검사 장비를 반입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쪽에 반입이 되는 주력 제품군이 네오셈 쪽이다 보니까 네오셈이 지금 이달 초부터 삼성전자 쪽에 장비 납품이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들이 오늘 좀 기대감이 좀 들어와주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CXL 같은 경우가 뭐 저는 좀 테마라고 보기보다는 좀 하나의 성장할 수 있는 산업군이라고도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HBM과 CXL이 연달아서 같이 초반에 좀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다 이제 그쪽에서 결국에는 실적이 좀 먼저 찍히는 부분들이 좀 많은 주목이 쏠렸던 부분들이고, 근데 그게 일단은 HBM 쪽이 먼저 실적이 찍히고 있는 상황이고, CXL 같은 경우도 결국에 HBM 쪽과는 같은 기대감을 계속 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결국 이제 CXL 쪽에 대한 부분들이 실적이 이제 찍히기 시작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뭐 HBM 쪽으로 좀 강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이제 AI 쪽에 대한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 부분들이 뭐 HBM도 마찬가지고 CXL도 마찬가지고 연결고리성을 같이 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좀 급등세는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이제 성장성이 부여가 될 수 있는 그런 산업군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네오셈 같은 경우가 삼성전자의 좀 반사수의 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오셈이 삼성전자의 반대수혜도 받을 수 있다. 또 CXL이 관련주를 주목해 보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두 전문가 모두 네오셈을 좀 좋게 보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한국 화장품인데요. 오늘 관세청에서 수출 동향도 나왔지만 6월 달에 전반적인 수출 동향 내에서 세부 종목을 보니까 화장품이 전년 동월 대비 33.5%, 미용기기는 전년 동월 대비
123%나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화장품이 명실공히 이제 수출주인데, 자, 두 전문가는 이 한국 화장품 지금 이 순간 살지 안 살지 말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 두 분 다 약간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데, 먼저 최진욱 본부장, 네네. 수출은 잘 되고 있다라는데요. 그러니까 수출은 잘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저는 이제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가 항상 이제 움직였던 폭들을 보게 되면은 그때 이후에 이제 다른 이제 실적주들 뭐 VT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고가를 계속 좀 갱신을 하고 나아가는 모습인데 반대로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는 그 중간 이제 레인지 박스권에서만 계속 급등 나오고 밀리고 급등 나오고 밀리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좀 연출이 되는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지금은 화장품에 대한 수출이 계속해서 회복이 되고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으니까 그 영향을 받아서 한국 화장품도 같이 좀 동반으로 좀 급등세가 좀 연출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좀 들어가지고 일단 화장품 내에서도 섹터 내에 좀 고른다고 하게 되면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은 좀 피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결국엔 지금 이제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 기업이 뭐 실적이 안 좋은 부분들도 아닙니다. 물론 이제 올해 1분기만 놓고 보면은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작년에 좀 적자를 이뤘던 부분들이 올해 흑자로 좀 전환을 한 상황이고요. 또 영업이익률이 지금 10% 좀 두 자릿수 넘게까지 일단은 올해 1분기 때 증가세를 보여준 상황이거든요. 그럼 올해 이제 2분기, 3분기, 4분기 수출 회복세가 계속해서 나타난다고 하게 되면은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도 실적이 계속해서 좀 증가해줄 가능성은 높은데 시장에서 조금 그렇게 많은 수급을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기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뭐 홈쇼핑이나 온라인 쪽에서 유통 채널을 계속 좀 확대를 하고 있어요. 그에 따라 뭐 신제품도 계속해서 런칭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뭐 VT 같이 뭐 이런 좀 대표적인 품목이 계속해서 수혜를 받고 있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수급이 좀 많이 몰리고 있는 경향들이 좀 심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주가의 급등세를 연출시키려면은 저는 못해도 10,000원대 이상은 좀 유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지금 일봉상에서 놓고 보면은 여전히 지금 9,000원대, 뭐 9,000 지금 초반대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 차례 좀 급등 이후 또 긴 꼬리를 남기고 추가적으로 좀 밀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 시점에서는 투자를 안 할 것 같습니다. 고점을 계속 뚫지 못하고 있는 상황, 박스권이 길어지고 있는 부담, 수급도 부재하다 정리 주셨는데요. 자, 대표님 의견은 어떠실지 궁금해요. 만약에 저희가 오늘 이 산다 안 산다 종목에 다른 화장품주를 넣었다면 산다 팻말이 올라갔을지도 궁금하고 그렇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저는 일단 저도 안 산다라는 네. 의견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통계적으로 좀 따져봤을 때 대한민국 증시 같은 경우는 1분기와 2분기 때 강세를 보였었던 업종 같은 경우는 3분기 때 약했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춤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왔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실리콘투 같은 경우도 오랜만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고점 대비해서는 조정폭이 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동안 또 시장을 이끌어왔었던 또 다른 종목인 식음료 쪽에서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오늘 6% 정도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상반기 6월 달이 지나고 나서 하반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반기 때 수익이 많이 나왔었던 종목군들에 대한 차익 실현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수출이 잘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주가에는 상당 부분 반영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당연히 앞으로도 수출이 잘 돼야겠지만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대로 오늘 수출 데이터 아까 전에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이 뷰티 디바이스 쪽에 대한 의료기기 쪽, 미용기기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수출 데이터에서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인지 오늘 APR 같은 종목은 주가 흐름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화장품보다는 우리가 이제는 이 미용기기 쪽에 대한 관심을 좀 높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우리 방송에서 몇 차례 말씀드렸었던 기업 중에서 동국제약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동국제약 같은 기업은 이제 우리가 제약 바이오 기업으로도 많이 분류를 하지만 홈 뷰티 디바이스 쪽에 대한 제품도 작년부터 매출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시장에서 미용기기라든지 화장품 쪽에서 선택을 해봐라라고 한다면 저는 화장품보다는 미용기기가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미용기기 쪽에서는 동국제약이라는 기업 소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화장품주 안에서도 한국 화장품 정리했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매수 안 하겠다. 두 분의 의견 일치됐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빠르게 넘어가 보죠. 제약바이오 한번 더 볼게요. 펩트론, 비만 치료제 쪽의 상승률이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사실은 가장 강한 상황입니다. 지난주 급등 이후 주가의 온도가 뜨겁게 유지되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물질 이전 소식이 연일 호재입니다. 팻말로 산다 안 산다 의견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들어주시죠.
두 분의 의견은 안 산다로 일치가 됐습니다. 최준호 본부장님, 왜 안 사시는지도 궁금한데요. 펩트론에서 추가 수익을 기대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비만 치료제 섹터가 동반 상승하잖아요. 네네. 후발주자를 기대하는 게 나을지 이 질문이 좀 많은 상황이에요. 저는 일단 이제 지금 대장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바뀌진 않을 거라고 생각은 네. 하고 있거든요. 일단 뭐 지금 글로벌 주요 뭐 비만 치료제 기업들과의 물질 이전 계약 체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이슈가 일단 펩트론의 주가를 계속해서 연일 좀 강세 흐름들을 좀 연출을 시키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만 저는 지금 주가가 보유자분들의 좀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기존에 비만 치료제 쪽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투자를 좀 늘리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물론 이제 대장이나 아니면 이등주 쪽에 좀 접근을 하는 게 맞긴 하지만 이미 펩트론 같은 경우 신고가를 계속 좀 경신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일단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을 해주면서 주가가 펌핑이 계속 나올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에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 이후에 브레이크를 걸면서 좀 조정을 줄 건데 저는 오히려 이제 조정을 주면서 바닥을 잡는 그 부근대가 신규분들이 좀 투자를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적으로 지금 펩트론 같은 경우가 비만 치료제가 계속해서 뜨고 지금 물질 이전 계약에 대한 체결 부분들이 이슈 모멘텀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강세 흐름들이 나타준다고 해서 지금 고가 라인에서 매수를 하다가는 일단 이게 계속 운 좋게 좀 계속 많이 가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신고가를 딱 찍고 나서 또다시 조정이 좀 강하게 나올 경우에를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세마글루타이드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1개월 지속 비만 치료제형 쪽에 있어가지고 펩트론이 외형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비만 치료 같은 경우는 저는 시기가 가면 갈수록 계속 엄청나게 좀 모멘텀이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제 비만 쪽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또 없는 상황이고, 그럼 결국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해지는 상황들이 계속 연출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일단 비만 치료제를 계속해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만한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신규분들이라면 저는 펩트론 말고 좀 다른 기업을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보유자 영역이 아니고 신규 투자자 입장에서는 펩트론 말고 다른 영역을 좀 보자라는 말씀 주셨는데, 자, 이재기 대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펩트론 일단 좀 많이 올라왔죠, 단기적으로. 그래서 저는 지금 안 산다고요. 네. 나중에 눌림이 좀 나오면 산다라는 의견입니다. 지금 펩트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비만이나 당뇨 쪽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죠. 노보노디스크라든지 일라이 릴리 쪽에 펩트론 같은 경우는 우리가 MTA라 그래서 물질 이전 계약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글로벌에서도 손꼽히고 있는 기업들에서 그 기업들이 이 펩트론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비만이나 당뇨, GLP-1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펩트론 대장주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주가 흐름이 상방으로 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날 이제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의 시세는 좀 더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추가적으로 드리면서 다만 지금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조정 받으면 그때 매수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매력적이지만 지금 단계에 많이 올라서 좀 조정 시에 매수하자라는 전략도 여러분 관심 있으시다면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네이버 준비해봤는데요. 이 종목은 오른 날보다는 내린 날이 더 많은 것 같은 그런 종목이에요. 미국 상장으로 웹툰 쪽 기대감이 있는데 오히려 그에 따른 비용 증가로 증권가가 목표 주가를 하향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투자 의견은 어떨까요? 팻말 들어주시죠. 네, 엇갈렸습니다. 이번에는 매수하겠다라는 의견의 최준욱 본부장부터 한번 가볼게요. 네이버가 본업에서는 그래도 열일 중이잖아요. 네네네. 좀 이 부분을 칭찬해줘도 되지 않을까요? 저도 일단 이제 본업 성장은 지금 안 나오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본업 광고 부분 쪽에서도 신규 광공주들이 계속해서 유입이 돼가지고 광고 쪽에서도 매출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지금 뭐 미국 쪽에 이제 네이버 웹툰 부분들이 상장을 하면서 일회성 비용들이 증가에 따라 가지고 지금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계속 내리고 있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네이버의 주가에는 충분히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근데 다만 이게 우리 이제 시기적인 부분들을 놓고 볼 때 네이버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요 지금 기업이 일단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빠진 부분들이 저는 저평가에 대한 매력도가 일단 메이저 쪽에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지금 뭐 중국 쪽에서의 플랫폼이 계속해서 지금 성장세가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가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의 위치는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본업에 대한 성장성은 계속 부여가 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네이버가 계속해서 주가를 내리막으로 내려주고 있는 부분들이 아직까지 AI 쪽에서 뚜렷한
뚜렷한 성장세라든지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찍히고 있는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좀 네이버의 주가에 어떻게 보면 좀 상승을 해줄 수 있는 모멘텀이 좀 약한 부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지금 계속해서 우려감이 있는 부분들이 주가를 좀 끌어내려왔는 부분들인데 저는 일단 뭐 주봉상에서 놓고 볼 때 앞전에 최저점을 잡았던 부분들이 한 15만 5천 원대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제 결국엔 네이버 같은 경우 손익비가 굉장히 좀 좋은 자리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손절폭은 굉장히 좀 짧게 잡을 수가 있고 위로 좀 목표가 같은 부분들은 좀 길게 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손익비가 좀 좋은 매매가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매수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최진욱 본부장은 네이버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주셨는데, 자, 이재규 대표님, 자,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는데 사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논쟁만큼 네이버와 카카오의 논쟁이 네. 지난 2, 3년 동안 지금 기보유자들이 참 많은데, 자, 네이버는 여전히 좀 부정적으로 보셨어요. 그러면 뭐 그것은 대부분 다 이해하고 계셨다라고 가정하고 카카오도 좀 부정적으로 보시나요? 두 기업 다 주가 흐름은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네이버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좀 더 많이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봤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오면서 네이버 쪽이 이 라인 쪽에 대한 리스크가 일본 쪽에서 불거지면서 좀 기업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많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기업의 가치, 어쨌든 네이버가 지금 돈을 못 벌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본업단에서도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접근하는 게 좀 어렵지 않나 라고 생각이 돼서 안 산다라는 의견을 드렸고요. 다만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그러니까 매매가 아닌 투자의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전 네이버는 그래도 메리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잠깐 화면을 보여드릴 텐데 이게 지금 화면이 커질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죠.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우측에 보시면 이게 이제 PBR이에요. PBR. 네이버라는 기업이 상장된 이후에 지금까지 PBR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굉장히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죠. 이 우측에 있는 거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는 탄력적인 반등이 좀 제한적일지 모르더라도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저가 매수, 분할 매수의 기회는 맞다라는 말씀 드리고 다만 네이버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라인 쪽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추이를 좀 따져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이버에 대한 의견 엇갈렸지만 그 안에 알맹이들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종목 남아 있습니다. 유진 로봇 준비했는데요. 로봇주의 움직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 이 종목은 이슈가 있어요. 30억가량의 자율주행 로봇 수주 이야기입니다. 작년 같지 않은 24년도를 보내고 있는데 과연 매매 관점은 어떨까요? 팻말 들어주시죠. 다시 한번 엇갈렸습니다. 이번에는 이재규 본부장님이 사겠다라고 의견을 주신 건데요. 자, 어떤 포인트를 좀 보셨습니까? 일단 오랜만에 거래가 들어왔다는 게 굉장히 반갑고요. 네. 이제 유진 로봇뿐만 아니라 로봇 관련주가 전반적으로 조정을 많이 받았죠. 근데 최근 들어서 우리가 AMR이라고 해서 물류 로봇들에 대한 모멘텀들이 시장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유진 로봇도 유진 로봇이지만 T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AMR 쪽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 둘 다 수주 공시가 나왔어요. 유진 로봇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30억 규모의 수주가 이제 진행이 됐다는 내용들이 나왔는데 지금 시장에서 요 물류 로봇 쪽에 대한 수주 소식이 조금씩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관련되어 있는 공장들의 가동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에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과정에서도 코스닥 종합주가지수가 강한 이유가 2차 전지 쪽이 오늘 반등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업황이 개선된다라고 한다면 유진 로봇이라든지 T 로보틱스 같은 이런 물류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변동성이 조금 더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유진 로봇 오랜만에 대량 거래도 좀 동반이 됐고요. 네. 전 산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최진욱 팀장은 좀 부정적으로 보셨는데 뭐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의미인가요? 저도 일단 이제 오를 맨 처음에는 들려고 했는데 네. 지금 시점을 보니까 수급이 좀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시점에서 볼 때는 지금은 좀 X를 좀 드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이제 유진 로봇이 이제 서비스용 로봇 쪽 그리고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청소 이런 로봇 쪽 다양한 좀 분야 솔루션을 좀 가지고 있던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청소 로봇이 생각보다 이제 매출이 많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작년에 이제 사업을 철수를 시키고 나서 자율주행과 물류 로봇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 30억 가량
대용량의 좀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부분들의 공급 이슈가 일단 나오면서 오늘 좀 주가가 부각을 받고 있는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로봇주들 같은 경우가 지금 시점에서 좀 강하게 모멘텀을 받기에는 조금은 이르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결국 이제 수급적인 플레이가 로봇 쪽에 좀 많이 이어져야 되는 부분들인데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뭐 투자하면은 AI, 반도체 이런 쪽에 좀 너무 많은 트렌드가 맞춰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수급이 일단 이제 단기 이슈로 들어오고 또 다시 좀 빠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일단 이제 유진 로봇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이제 주가가 바닥으로 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실질적으로 저는 아직까지는 투자를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의견을 중간에 바꾸셨습니다. 원래는 매수하겠다라고 방송 준비를 주셨는데요. 이제 실시간으로 저희가 이 종목의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니까요. 최진욱 본부장님은 3개의 종목을 매수하겠다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셀트리온과 네오셈 그리고 네이버였는데 혹시 본부장님 이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매매하기에 가장 적합한 종목 뭘로 보십니까? 저는 지금 셀트리온을 좀 보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일단 이제 셀트리온이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박스 하단에서 지금 매력적인 구간이라는 점을 좀 부각을 시켜가지고 저는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는 한 19만 원대까지 박스 상단 라인까지는 충분하게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17만 원대로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재규 대표도 역시 3개의 종목을 긍정적으로 보셨는데 셀트리온, 네오셈, 유진 로봇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탑 오브 탑픽 종목을 꼽자면 어떤 것인가요? 네, 저는 네오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거는 굉장히 매매의 관점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게 투자의 관점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종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종가가 양봉 마감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양봉이 나오려면 14,650원 정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종가까지 밀리면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매를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종가까지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양봉이 나왔을 때는 접근이 가능하지만 음봉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추후에 기간 조정 이후에 공략해보는 게 어떨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종가까지 양봉이 유지된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17,000원, 손절가는 12,800원인데 CXL 쪽에 대한 모멘텀도 가져가지만 실제로 이 SSD 그리고 ESSD라 그래서 기업을 통한 기업향 ESSD 쪽에 대한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규 대표의 탑픽 네오셈 종가 양봉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재규 AG 인베스트먼트 대표와 최진욱 에르메스탁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수급의 동향 체크해 보겠습니다. 박세미 아나운서 만나보시죠.